지금 이제 책 페이지 소스는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소스 디폴트에서 오른쪽 누르고 누 한 다음에 클래스 만드세요. 클래스 이름은 여기 이제 프로모션 이그젠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했고요. 패키지는 없고요. 프로모션이 뭐지? 이제 얘가 낙타표기법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 단어다 이런 얘기예요. 프로모션까지 한 단어고 이그젠플이 한 단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모션이 뭐지? 이렇게 프로모션이 뭔지 또 찾아보는 거죠. 그 프로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모션은 뭐 승급, 승진, 승격 뭐가 변환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뭐 취급하다, 홍보하다, 승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모션 내용이 이제 조금 많기도 하는데 조금 틀리기도 해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서 뭐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간다 이런 데서는 맞습니다. 어쨌든 피니시 눌러가지고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라. 메인 없네요. 메인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메인 메소드를 한 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이트를 한 개 만드는 거예요. 바이트 타입으로 만들고요. 여기다가 바이트 밸류라고 바이트의 값 밸류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바이트 밸류로 10을 집어넣은 거죠. 10 이렇게 집어넣어서 세미콜론 찍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별로 오류가 없죠. int 썼습니다. int 써가지고요. 얘는 인티자 밸류입니다. 밸류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런 밸류이고 뭘 집어넣냐면 이제 바이트 밸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저 키보드가 막 딴 것도 막 눌리네요. 저 손이 좀 커서 그런가? 어쨌든 썼는데 얘는 이제 얘를 보시면 데이터를 꺼내는 게 여기서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10이라는 데이터를 바이트 밸류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바이트 밸류가 여기 쓴 거죠. 오른쪽에서 썼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를 꺼내서 여기 10으로 꺼내야 되겠죠. 10으로 만드는 거죠. 아시죠? 만들어서 요걸 이제 그 변수의 사용이라는 거죠. 꺼내서 값을 꺼내오는 걸 변수의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 번 사용하니까 경고창이 없어졌어요. 쭈글쭈글한 노란색이 없어졌습니다. 아시죠? 이걸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인스타 밸류가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얘는 그 크기가 얼마예요? 바이트 크기예요. 바이트. 1바이트 크기입니다. 1바이트 크기인데 얘는 크기가 얼마예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가 이렇게 쭉 돼 있어서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네 바이트, 4바이트입니다.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쪽에 들어갈까요? 어느 쪽에 맞춰서 보편적으로는 이 왼쪽 편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아시죠? 왼쪽 편에 되시겠죠? 왼쪽 편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고 맨 앞에가 이제 그 부호라며요. 맨 앞에 부호. 이 부호는 여기 맨 앞에 있는 여기 이쪽에 부호로 들어가게 됩니다. 맨 앞에 플러스면은 1이면 1, 0이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데이터 손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데이터 손실이 없다. 데이터 손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바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동으로 이거를 이제 원래 바이트 타입이었는데 형태가 틀리지만 더 큰 데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게 해줘요. 이거를 자동 형변환.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자동 형변환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거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오류가 없고요. 오류가 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는 이유는 뭐에서 뭐로 형반이 된 거예요? 그 바이트 데이터를 인티저 데이터로 변환해서 넣어준 거죠. 넣어줬다.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바이트가 커요, 인티저가 커요? 인티저가 크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저희가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를 큰 변수에다가 변수 타입에 해당되는 변수에 넣을 때는 자동 형변환이 일어난다. 형변환이 된다 이거예요. 자바에서 데이터 손실이 없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데이터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없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런 걸 자동 형변환 영어로 할 때는 오토 캐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으로. 이런 경우에는 영어로 하면은 이제 오토 자동으로 하는데 캐스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변환을 했다. 캐스팅이 왜 형변환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캐스팅이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른다는 것은 이제 길거리 캐스팅 같은 게가 그런 건데요. 그 시민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저 사람 눈에 띄어. 저 사람 배우였으면 좋겠어.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게 캐스팅이죠.
이해되시죠?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범위가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연예인으로 그 좁은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뽑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뽑아가는 걸 캐스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범위를 지정해서. 그런데 작은 것에서 연예인은 일반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넣을 때는 연예인이지만 그 사람이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넣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뭐다 연예인이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죠. 연예인은 몇 명 TV에 나오거나 뭐 드라마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연극에 나와서 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얘기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연예인은 사람이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 집어넣을 때는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집어넣어준다. 이유는 데이터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데이터 손실이 없을 때는 그냥 넣어주게 되고요. 그런 것을 이제 자동 캐스팅 또는 자동 형변환 또는 오토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에 써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형변할 때는 전혀 문제 없이 그 원래 바이트 데이터인데 인티저 데이터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인티저 데이터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시소를 이용해서 자, 인티저 밸류를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10이라고 나오고 오류 없이 잘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류 없이 잘 실행이 된다. 근데 거꾸로는 잘 안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캐릭터 얘기도 계속 해드렸는데 캐릭터에 해당되는 특이해요. CHR 캐릭터인데 저희가 캐릭터 CHR 밸류다. 밸류 이꼬르 가라고 썼습니다. 가 한글로 가라고 썼습니다. 예, 저리 가도 아니고 무슨 가야. 어쨌든 가라고 썼고요. 인티저 밸류에다가 INT 밸류에다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꼬르 그 캐릭터 CHR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유는 INT가 더 커서 아시겠죠? 예, INT가 더 크죠? INT가 더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큰 타입이므로 뭐가 안 생겨요? 데이터 손실이 안 생긴다. 데이터 손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 캐스팅, 자동 형변환을 해준다. 형변환, 오토 캐스팅을 해준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 인티저는 4바이트, 캐릭터는 2바이트인데 그 캐릭터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를 또 인티저 타입에 집어넣을 때 전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쇼트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반씩 되기 때문에 비트가 모질라요. 그냥 데이터 형변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캐릭터 밸류를 인티저 밸류로 쓸 때는 인티저 밸류가 크기 때문에 더 큰 타입에 해당이 되므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 형변이 된다. 이 얘기가 되시죠? 그래서 큰 데이터 큰 쪽으로 집어넣을 때는 자동 형변을 시켜서 들어가게 되므로 이런 데이터 형변환이 필요 없어지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캐릭터도 찍고요. 저희 시소를 찍어서 CHAR 밸류도 쓰시고요. 여기다가 쌍따옴에 플러스 쓰시고요. 쌍따옴에 찍을게요. 대시한 개 찍을까요? 대시. 코드값 찍겠습니다. 코드값 플러스 쓰시고 인티저 밸류, INT 밸류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찍어보시면 이제 지금 가에 대한 코드값은 44032이다. 되시겠죠? 44032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유니코드 값이라고 쓰려면 역슬래시에서 16진법으로 맞춰서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그 10진수로 찍으면서 유니코드 값이라고 썼어요. 어쨌든 뭐 44032 돼 있고요. 그 원래 이게 콘솔 창이 출력을 그 시소를 만나면 시스템.out.println을 만나면 이 콘솔 창이 자동으로 나와야 맞아요. 아시겠죠? 나와야 맞는데 이걸 어디다가 짱 박아 놓게 되면 뭐 자동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선언이 됐거나 이런 게 해제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쇼 윈도우즈에 보면 윈도우 맨 위에 맨 오른쪽 바로 왼쪽에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쇼 뷰가 있습니다. 쇼 뷰. 콘솔이 있어요. 콘솔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콘솔 창이 바로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실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콘솔 창이 잘 안 보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부분창으로 만드세요. 부분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열어놓은 다음 상태에서 실행하시면 되십니다. 예, 김시환 씨가 이제 지금 설정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설정이 바뀌었는데 원래 시소를 하면 자동으로 그 창이 열리면서 출력이 되면 콘솔 창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콘솔 창을 열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써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 밸류에 500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500. 500이라는 걸 집어넣는데 500을 롱 타입으로 집어넣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캐스팅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15번째 줄 보면 인티자 밸류를 더블 같은 데다가 집어넣을 때도 문제가 없다. 이 얘기는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은 데서 큰 데로 집을 때는 자동 캐스팅이 된다. 형변환이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연선자 할 때도 이제 해보겠지만, 연선자 할 때도 캐스팅, 자동 캐스팅이 잘 일어나니까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장하고 여기까지 그 소스는 밑에 더 있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서 실행할 때 문제가 없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라는 게 54페이지 위에 거 쳐보세요. 위에 거 쳐보시는데 캐스팅 example. 실제적으로 캐스팅을 해야 되는 경우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디폴트 패키지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드시고요. 다 만들었죠? 저희가 이제 캐스팅 DING example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자, 만들었습니다. 메인 없으니까 뭐 메인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 만들어서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리가 안 잡히죠? 자리가 안 잡히면 컨트롤 시프트 왼쪽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누르고 F를 누르면 알아서 자리를 정렬해 줍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왼쪽에 컨트롤 시프트 F 누르시면 이렇게 정렬을 해 줍니다. 알아가지고 정렬을 해주시니까 거기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로 탭키를 눌러서 자리를 잡습니다. 탭키. 이클립스에서는 탭 눌러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코딩할 것을 많이 쓰시면 되고요. 자, int 인티자인데요. int를 썼습니다. int 똑같이 이제 int 쓰시면서 인티자 밸류 int 밸류다. 밸류입니다. 이꼬로 쓰시면서 int 밸류는 44032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int인데 쌍따옴표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문자 쌍따옴표 찍으면 문자일인데 제가 인티자라고 하면서 이제 써놨어요. 43032 해가지고 썼는데 요거 아까 가에 해당되는 이제 코드 값입니다. 아시겠죠? 코드 값에 해당되는 거라서 가라고 써져 있는 건데 얘를 캐라타 char 캐라타인데 여기서 char 밸류로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로 인티자 밸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인티자 밸류를 씁니다. 세미콜론 찍으세요. 찍으십니다. int 밸류가 빨간 줄 납니다. 빨간 줄 납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빨간 줄이 났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왜 빨간 줄이 났을까요? 빨간 줄이 난 이유는 int 밸류가 어떻게 돼요? int 밸류가 캐릭터 밸류보다 커요. 캐릭터 밸류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char 밸류가 인티자 밸류보다 밸류가 int 밸류보다 적다 이거죠. 밸류가 작다.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해요. 데이터 손실이 발생된다. 이해되시겠죠? 발생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티자 밸류는 이만큼 4바이트니까 이만큼 커요. 이렇게 4바이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4바이트에 해당이 되고요. 캐릭터 밸류는 이렇게 2바이트에 해당입니다. 2바이트. 해당이 되고요.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여기 맨 앞에 한 비트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고요. 이걸 여기다 넣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2바이트인데 이걸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여기 이렇게 들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들 때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동 캐스팅이 된다. 아시죠? 요게 이제 캐릭터 밸류고요. 요게 지금 이렇게 캐릭터 밸류고요. 요게 인티자 밸류예요. 인티자 밸류.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만큼의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있는 거는 자바에서 처리하지 말자. 그렇게 돼 있어요. 처리하지 말자인데 나는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처리를 해줘 라고 하고 싶어요. 처리를 해줘.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처리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캐스팅이에요.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나게 되는데요. 오류가 발생된다. 이거는 데이터 손실 때문에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를 가지고 이제 집어넣지 못하더라도 이제 큰 데서 작은 데로 큰 데이터를 작은 타입으로 저장할 때는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걸 강제 캐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냥 캐스팅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줄여요. 강제적으로
이 공간에 위에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줄입니다. 강제적으로 줄여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죽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요렇게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나 지금 얘를 캐라타 밸류로 할 거야. 그럼 여기 마우스가 되면 바로 이렇게 add cast to 캐라타로 내가 캐스팅 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면 가로 가로 붙여줍니다. 붙여주는 게 이게 강제 캐스팅이에요. 강제 캐스팅. 아시겠죠? 원래 인티저 밸류는 4바이트. 4바이트를 팍 찌그러뜨려 가지고 2바이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는 이제 강제 캐스팅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류가 나는 이유는 데이터가 손실이 있어서, 데이터 손실이 있으면 오류를 낸다. 아시겠죠? 그러던 말든 나는 그냥 집어넣었으면 되겠어. 그럼 집어넣으면 이제 캐스팅이 돼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sys오를 이용해서 인티저 밸류와 sys오를 이용해서 자 sys5 system.out.println을 이용해서 int 밸류 이거 한번 찍고요. 밸류 이렇게 찍고요. 대시한 플러스에서 대시 한번 찍을까요? 여기 이렇게 전부 다 찍도록 나오니까 대시 한번 쓰시고 이게 한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써서 플러스 해서 이제 캐라타 밸류 밸류를 이렇게 찍으시면 저장하시고 컨트롤 F11 해서 찍으시면 44032에 해당되는 캐라타 밸류는 가입니다. 한글의 가. 아시겠죠? 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타입이 나오게 되는데, 이 타입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래도 나는 강제적으로 일단 확 찌그러뜨려서 이제 캐스팅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넣어줄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안 하면 오류가 난다. 이걸 안 하면 작은 데서 큰 데서 작은 데로 이제 작은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할 때 이게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면 오류가 발생이 되겠어요. 아시죠? 오류가 발생되게 돼 있어서 그런 걸 캐스팅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도 롱 타입으로 한 게 돼 있는데 롱 타입을 한 게 넘어가고 더블 타입 가고 있습니다. 더블 컨트롤 스페이스 번들 더블 B DOU B12 더블 있고요. 더블 데이터 썼겠죠? DOU B12 밸류 이렇게 썼을 겁니다. 써가지고 사용하고 여기다가 3.14 파이 주기율표 3.14159까지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3.14159까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희가 얘를 인티저 타입으로 한 개 만듭니다. int 인티저 타입으로 썼는데 인티저 밸류 아까 만들었던 거 인티저 밸류에다 그냥 집어넣죠. 밸류 이꼬로 쓴 다음에 더블 밸류를 int 밸류에다가 더블 DOU B12 더블 밸류를 집어넣으면 세미콜론 찍습니다. 집어넣으면 오류가 난다. 이유가 뭘까요? 오류가 나는 이유. 김혜진 씨 오류가 나는 이유? 네. 다 데이터는 통하는데 큰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로 집어넣을 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죠. 데이터 손실이 있어서 아시겠죠? 데이터 손실이 있어서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오류가 발생된다. 왜? 데이터 큰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 타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 타입으로 작은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저장하면 데이터 손실이 있어서 오류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더블은 여기 더블에 해당되는 건 소수점이 있어요. 소수점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저장될 때는 이제 이게 8바이트가 하긴 한데 이 저장되는 이런 게 틀려요. 소수점이 있으니까 점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점 밑으로 이 숫자가 크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점 밑으로 아시겠죠? 근데 인티저는 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 4바이트긴 한데 점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점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다 어떻게 돼요? 점 밑으로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날아가도 좋냐 이거죠. 그 다음에 위로도 문제예요. 위로도 정말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있어서 위가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위로 생기면 위에 데이터가 오버플로우가 생겨서 여기서 이제 다 데이터가 이상해져요. 그래도 괜찮겠나 이거죠. 데이터만 봐서는 3.14 이거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데이터 손실이 이루어지니까 14는 날아간다 이거죠. 3만 남게 돼요. 그래도 쓸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류 난 거예요. 오류를 내서 준 거고요. 오류 나면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빨간색에 오류나면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뭐 해서 뭐 저장할까요? 오케이 눌러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보려면 여기 에러가 나는데 exist required 뭐 operate 이거 뭐 런치에서 프로세스 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죠. 12번째 오류 나서 실행이 안 된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하셔야 돼요. 마우스 가드 되시면 이제 add cast to integer 이렇게 캐스팅이 되는 거죠. 작은 걸로 무조건 찝을 틀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자 시소를 이용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int value를 이렇게 찍어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3이라고 14 날라갔죠. 데이터 변형이 일어난다. 아시겠죠? 13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거를 3.14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14가 소수점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서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쓰시는데 이 소수점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자바는 코딩을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코딩을 많이 합니다. 소수점이 떨어져요. 인티저로 바꾸면 다시 설명해 드려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인티저 숫자로 캐스팅하면 소수점이 날아가요. 아시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소수점을 날려서 연산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int로 캐스팅하면 바로 날아가요. 되셨나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소수점 이하를 이제 소수점이면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처리가 있으면 얘를 인티저로 캐스팅해서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바에서만 그래요. 자바에서만. 되시겠죠? 파이썬, C 이런 데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라내는 프로그램을 다시 짜줘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캐스팅만 하면 잘라진다. 이해되시겠죠? 잘라내서 이제 이건 자바의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작은 데로 큰 걸로 들어갈 때 문제가 발생되네요. 캐스팅이라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5페이지 보면 래퍼 클래스가 있습니다. 래퍼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바이트, 쇼트, 인티저, 롱, 플로트, 더블. 이 기본형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썼는데 래퍼 클래스니까 데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래퍼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최고할 때 그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이게 지금 인티저 데이터의 래퍼 클래스는 그냥 대문자 인티저입니다.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아시겠죠? 래퍼 클래스가 얘가 뭘 감싸고 있냐? 요 데이터를 여기서 집어넣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int 데이터입니다. int 기본 데이터. 되셨나요? int 데이터로 이렇게 써서 이거 쓰다 보니까 뭐 여기에 필요한 것들 최대값 뭐야? 최소값 뭐야? 이런 것들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얘를 둘러싸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래퍼 클래스로 하는 거죠. 이 랩으로 감싼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되셨나요? 의미는 이런 거라서 그래서 래퍼 클래스를 할 수 있다. 래퍼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래퍼 클래스하고 클래스는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한번 이어서 한 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는 인티저고요. int value라고 써져 있는데 int value 써져 있으니까 그냥 내비둘게요. 자, 인티저 value는 현재 3입니다. 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따로 한 개 해볼까요? int value 이거로 10을 집어넣겠습니다. 10 집어넣습니다. 자, integer 쓰시고요. 여기다가 integer value라고 쓸게요. 래퍼 클래스 value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int value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value 집어넣어서 세미콜론 찍습니다. 찍어보시면 오류 없이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소를 이용해서 integer value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시는 거예요. 찍어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10이라고 그냥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이 얘기는 여기에 int 10이 인티저 밸류로 들어갔고요. 인티저 밸류 들어가서 여기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꺼낸 거죠. 값을 꺼내면 10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인티저 밸류 안에 여기 래퍼 클래스입니다. 타입이 래퍼 클래스 안에 int라는 값을 집어넣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쪽으로.
되시겠죠? 이쪽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얘를 바로 꺼내서 이쪽에 꺼낼 때 이렇게 그 인티저 밸류라고 쓰시면 여기에 있는 것을 값을 꺼내서 보통 경우는 이제 출력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인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을 이제 레퍼 클래스라고 하고요. 얘 모양과 이 전체 레퍼 클래스의 모양과 얘는 같지 않아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집어넣어서 출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집어넣을 수 있다. 타입 모양 자체가 틀린데도. 아시겠죠? 자, 똑같이 레퍼 클래스는 이게 왔다 갔다 됩니다. 그럼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int 밸류에다가 저희가 인티저 밸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인티저 밸류가 레퍼 클래스죠. 오류 전혀 안 나요. 오류 전혀 안 난다고요. 아시겠죠? 안 나고 시소를 이용해서 다시 인티저 int 밸류를 찍으시면 int 밸류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잘 출력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F11 하시면 10으로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원래 기본형 변수하고요. 기본형 변수와 레퍼 클래스 간의 데이터들은 무조건 자동 변환됩니다. 데이터들은 자동 변환된다. 기본형 변수와 레퍼 클래스 간의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것은 그 무조건 자동 변환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인티저에 해당되는 거와 그냥 int로 선언된 게 위에 그 int 밸류는 여기 int로 선언한 거예요. int 밸류와 int에 선언 거하고 인티저로 선언 것은 왔다 갔다 그냥 자동 변환돼서 그냥 집어넣었다 꺼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되시겠죠? 레퍼 클래스를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연산자랑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연산자에 의해서 연산자와 캐스팅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소를 이용해서요. 그냥 쓰겠습니다. 10/3 써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3.3 이거 좀 그런가? 5 소점이 안 생기는데 4 생기나? 4 2 됐네요. 10/4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시면 얘가 2가 됩니다. 2 나머지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다가 이제 .0 씁니다. .0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2.5가 됩니다. 2.5 되시겠죠? 2.5 네. 그 하시는 김에 이제 10 나누기 4 하면서 퍼센테이지로 쓰겠습니다. 퍼센테이지 사용하시고요. 퍼센테이지 쓸 때는 이렇게 그냥 써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얘는 이제 2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10 썼고 4를 썼다는 얘기는 인티저 연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int 연산자 /int 슬래시를 쓴 거니까 그거 쓰시면 그냥 인티저 연산을 하면 되네요. 그죠? 인티저 연산을 하면 되는데 결과도 인티저가 나옵니다. 얘는 결과가 int가 나온다. int가 된다. 그 인티저끼리 했기 때문에 인티저 연산자 인티저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인티저가 돼요. 인티저 되니까 소수점이 어떻게 돼요? 생기지 않아요. 인티저는 소수점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10 나누기 4 하면 2.5 이렇게 되는데 0.5가 사라지는 거예요. 0.5 아시겠죠? 그래서 10 나누기 4 하면은 원래 요거는 2.5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중에서 소수점을 날린다 이거죠. 그 int 처리를 하니까 int 처리라서 저희가 int 처리라서 뭐가 생기지 않아요? 소수점이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0.5가 날아가는 거죠. 0.5가 날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0.5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답이 2인 거예요. 2 되셨나요? 답이 2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자, int 슬래시 여기 int겠죠? 소점이 있고 소점이 있어요. 그럼 기본은 소점이 있는 기본은 뭐죠? 더블입니다. 더블 double 더블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더블이 된다. 더블
DOU, BLE 더블이 된다. 이렇게 쓸 때는 더블이 있네요. 더블로 그 연산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해가면서 큰 것에 맞춰줘요. 큰 데이터 타입에 맞춰준다. 맞춰준 후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을 한다. 그 인티저랑 더블이랑 했으니까 int를 더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블이 더 크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더블로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더블로 만든 다음에 연산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연산을 해서 진행하면 이제 2.5가 전부 다 나온 거죠. 소수점이 나온다. 얘는 연산하면 소수점이 나옵니다. 소수점이 나온다. 처리가 되고요. 그 밑에 거는 나머지 연산입니다. 나머지 연산자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를 자바에서 퍼센트를 쓰면 나머지를 의미하고요. 나머지인데 10을 4로 나누면 8이 목의 8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가 빠지죠. 그리고 남은 나머지는 2가 남게 됩니다. 아시겠죠? 되었죠? 나머지. 그래서 이제 4 곱하기 2에 해당되는 8이 8입니다. 8를 10에서 빼는 거죠. 이것을 이제 10에서 빼면 남은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죠. 2가 된다. 이렇게 2가 답입니다. 퍼센테이지 나머지를 의미하니까 나머지는 2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되시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문자열로 막 쓰기 시작해요. 자, 시소. 자, 시소를 이용해서 앞에 쌍따옴표를 찍습니다. 쌍따옴표를 찍고 10/4 네, 는 쓰시고요. 실질적으로 연산자를 플러스 한 다음에 붙입니다. 10/4 씁니다. 4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썼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실행해 볼까요?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면 예, 여기 쓰면 2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되셨나요?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그 10/4 해가지고 썼는데 요게 지금 우선 연산이 됐어요. 이걸 이제 산술 연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산술 연산에 해당되는 게 그 문자열이랑 이어붙이기 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권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 4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뒤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쓰시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104가 돼버려요. 이야, 많이 늘어났네. 104.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연산을 할 때 보시면요. 요게 인티저죠? 요 인티저입니다. 근데 여기 전체가 지금 이제 그 문자열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열. 문자열, 그 뒤에 나온 거는 문자열 연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10을 붙이려고 보니까 여기 슬래시라는 산술 연산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산술 연산이 나오면 얘를 우선 연산을 한다고요. 얘를. 그래서 2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2가 이제 찍히는 거죠. 얘가 우선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문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시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있는 거를 우선 연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연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시다가 스트링인데 그 다음에 플러스 했는데 그 다음에 가로 열고가 나오네. 그럼 얘를 먼저 연산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헷갈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밑에 거는 보시면 얘 문자열이죠. 문자열인데 플러스가 있어요. 그럼 뒤에 거를 뭘로 만들어 준다고요?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어붙이기를 한다. 아시겠죠? 이어붙이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연산된 결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을 하면 이어붙이기가 돼서 10 더하기 4는 그 다음에 10을 또 붙이는 거죠. 이렇게 능까지는 돼 있고요. 여기 10을 이렇게 이어붙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문자열인데 거기다가 10을 이어붙여라. 되셨나요? 요 자체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요 자체가 문자열 더하기 이어붙이게 되는 거죠. 더하기 4 계속 이어붙이게 되면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4를 이렇게 계속 이어붙인다. 그래서 104가 되는 거예요. 104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문자에 나오면 플러스 연산을 하면 뒤에 거 전부 다 플러스 연산으로 이어붙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다 이어붙여보기를 해서 연산이 잘 안되죠. 이런 경우에 반드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묶어주셔야 돼요. 묶어주셔서 얘 먼저 연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실행을 하시면 제가 원하는 14를 얻어낼 수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연산자를 할 때는 자, 그 문자열 이어붙이기, 저기 문자열 이어붙이기, 붙이기 연산을 연산자에 해당되는 게 연산자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문자열인데 앞에 문자열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플러스가 계속 붙으면 계속 문자열로 이어붙이는 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값의 타입이 무엇이게 됐든 간에 전부 다 문자열로 이어붙이는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플러스를 하지 않고 대신에 그 이어붙이는 연산자 플러스를 썼는데 이거보다 산술 연산 한번 문자열이 나오면 그 뒤에 게 전부 다 되고요. 플러스를 산술 연산으로 쓰고 싶다. 요거죠. 중간에 나온 플러스를 산술 연산으로 쓰고 싶으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묶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면 이제 이어붙여라. 문자열로 이어 붙이기를 합니다. 붙이기 시전을 합니다. 시전.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순서가 중간에 연산을 해야 되면 실제적으로 산술 연산을 하게 되면 산술 연산을 시키려면 가로 열고 닫고로 묶는다 이렇게 하시면 걔가 먼저 연산이 되는 거죠. 연산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 산술 문자열 이어 붙이기 연산자인 플러스보다 연산자에 해당이 되는 인 플러스보다 슬래시 나누기나 아니면은 빼기 이거나 또는 이제 그 나머지 곱하기 나머지 이런 게 먼저 연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연산자가 우선한다. 연산자가 우선 연산이 된다. 여기 슬래시 해봤더니 아시겠죠? 슬래시 바로 이게 먼저 연산이 돼서 결과가 나오고 문자열이 나중에 연산이 되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우리가 이제 특성 있게 좀 이제 그 산술 연산에서 저게 결과값이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 저런 특성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자바에서는 이게 소점 떼내고 할 때 캐스팅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해요. 캐스팅이라는 걸 많이 이용해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오류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오류 찾고 하실 때 그 특성을 잘 아셔야 이제 실행은 되는데 야 실행은 돼. 근데 결과가 틀려. 이런 걸 찾아낼 때 되게 힘들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가면서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변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변수 중에서 변수는 타입을 앞에 쓰는 게 변수다. 타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시면 얘가 그 뭐라고 쓴 게 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타입은 기본형 타입과 그 다음에 이제 참조형 타입으로 크게 나누고 그 여기 앞에 대문자로 나온 것은 기본형 타입이 아니에요. 이건 참조형 타입입니다. 아시겠죠? 참조형 타입이고 소문자로 나온 게 기본형 타입입니다. 맨 앞자를 소문자로 나오고 그 기본형 타입은 자릿수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그 크기, 데이터의 크기를 지정해서 저장할 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미리 잡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보통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참조형 변수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데다가 메모리에다 쫙 다 올린 다음에 그 주소를 저장해서 운영하는 게 참조형 변수다. 아시겠죠? 주소가 없다는 의미가 널이다. 널. 데이터가 큰 데서 작은 곳으로 집어넣을 때는 얘가 데이터 손실이 있어서 오류가 나게 되는데 데이터 손실을 있더라도 그냥 넣어주세요가 강제 캐스팅이다. 강제 캐스팅은 가로고 갖고 사이에다가 작은 데이터 타입의 형을 집어넣어서 강제 캐스팅해서 해주세요 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 데이터 손실이 있더라도 난 강제 캐스팅을 해서 쓸 거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 의사 표시를 해주면 강제 캐스팅이 돼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레퍼 클래스라는 게 있다. 맨 앞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기본형 변수와 동일한 레퍼 클래스가 있는데 레퍼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그 기본형 변수와 데이터가 자동 캐스팅이 된다. 그래서 기본형 변수와 레퍼 클래스 간의 데이터는 자동 전환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왔다 갔다 해서 쓰시면 돼. 레퍼 클래스가 둘러싸다, 데이터를 둘러싸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원래 기본형 변수를 갖고 있으면서 걔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퍼 클래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을 이런 특성 자바의 특성을 이용해서 소수점 이하
잘라내기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소점 이하에 해당되는 것을 붙이려면 둘 중에 하나를 더블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0.024라고 쓰시면 소점이 계산이 안 되지만 4.0이라고 쓰시면 소점이 계산이 된다. 아시겠죠? 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십니다. 산술 연산자 플러스는 더하기로 사용이 되는데 문자열 플러스는 이어붙이기가 됩니다. 이어붙이기. 똑같은 플러스인데도 이어붙이기가 돼서 한번 플러스를 하기 시작하면 플러스일 땐 전부 다 이어붙이게 됩니다. 이것도 이어붙이게 되는데 왜냐면 여기 문자열 있죠? 문자열 뒤로는 다 이어붙이기. 플러스 연산자는 다 이어붙이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연산을 하려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에 해당되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